낙원 이효우 선생은 여기 나와 있지만은 책에 고향이신 안치조 선생이 해운당이라는 걸 이제 했을 때 그게 뭐냐 하면은 그런 스타일을 갖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손님이 오면은 사랑방식으로 당신은 그냥 방석 놓고 앉아서 얘기나 하고 오시는 양반들하고 얘기나 하고 일이라는 건 전혀 모르고 그 대신에 작품이나 이런 걸 가져오면은 그 옆에 방에서 표구를 하고 이효우 선생이 처음 해운당이라는 게 지금은 길이 넓혀지면서 다 없어졌지만 안국동 우체국이라고 있었습니다. 풍문여고 바로 옆에 해운당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거 안치주 선생이 자기는 표구라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기술자를 모셨는데 그 기술자가 이선곤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 기술자로 왔는데 그 아라모노에 김기정 씨라고 해서 그분은 평생 자기 가게를 안 갖는다고 했다가 이제 말년에 인사동 북쪽에서 차려가지고 거기 이제 기술자가 제 선배인 박석진 씨가 거기 가서 그러니까 그 양반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내가 동양미술표구사를 가니까 저녁 시간에 느닷없이 쑥 들어오는데 그 선배예요. 아니 그래 박 선배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네가 배우러 왔냐? 그러고선 이제 그러더니 돈을 이렇게 주면서 야 저 건너가서 소주 한 병 사와 그래. 퇴교당하고 나서 명륜동에서 저거 하는데 어떻게 그 동네 사람끼리 알아가지고서는 집에서 논다니까 그럼 이런 거라도 배워봐라 하고선 배우기 시작한 게 그 동양미술표구사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 이 선생님께서 그냥 굉장히 애통해한 것이 저 녀석이 좀 마음만 잡고선 와가지고 제대로만 배웠으면은 우리나라 최고 기술자가 될 수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던 게 있었거든. 이성곤 씨가 이론을 잘 모르는 거야. 알아만 오면서도. 그러니까 도배 쪽은 환한데 이 표구사 쪽으로는 이론을 맨날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불려간 게 박석진 씨예요. 박석진 씨가 가서 그러니까 준 선생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효우 씨도 가만히 보니까 동갑이거든. 나이가 동갑이니까. 그래가지고서는 둘이 저녁이면은 선생 들어가 버리면은 둘이서 그냥 밤새도록 술 퍼먹는 거지 뭐. 이효우 선생은 거기서 자야 되니까 가게를 지키는 입장에서 우리 박 선배도 거기 가면은 누가 타치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당시 사업자리 2병만 사들고 들어가면은 밤새도록 먹어도 그냥 누가 타치할 사람도 없고 저거 한 거예요. 안치조 씨가 미국 가기 전에 이효우 선배가 군대를 가요. 61년도 경에 내가 기억하기는 그 당시는 이효우 선배가 이 표구계통에 나는 꼬마 생활을 하면서 뭐라고 그럴까 좀 발발이라고 그럴까 그냥 재료가 없으면 이 집 저 집 들락거리면서 좀 달라고 그러고 그냥 뺏어도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때 어렸을 때 저게 무슨 배짱으로 저기 가서 그냥 그걸 뺏어오고 우리도 쓸 거 없어 그랬는데 뺏어오고 그랬는데 그 제대를 하신 게 64년도 이제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이효우 선생이 얼굴이 비치면서 상문당에서 이제 일을 좀 왜냐하면은 기초는 이제 완전히 닦아놨으니까 그다음에 이효우 선배도 눈대중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나중에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품을 판매하는 거. 그러니까
이 고소화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안목을 키운 그것이 그 눈에 아주 굉장히 그 상문당에서 나와가지고 동산방에서 기술자 생활을 했지. 이제 이 양반은 60년대 저 66년 7년 그때 나는 그때는 이제 군대를 가면서 이제 한 3년 36개월 동안은 꼬박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근데 거기서 저거 하면서 동산방 가서 이 상신당 출신 이철이를 만나는 거예요. 그 이철이한테 인수인계하고서는 이제 다시 상문당 와서 상문당 주인이 아팠어요. 그 암이야. 폐암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서는 동산방 박주환 씨가 그럼 네가 가라. 너 먼저 있었으니까 거길 가라. 그래가지고서는 이철이가 동산방 기술자가 되고 이효우를 다시 상문당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효우 씨가 상당히 저거 한 것이 새벽 5시면 문을 두들겨. 술을 그렇게 잡숴도 꼭 새벽이면 나와서 그 상문당에 있던 후배 이하복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 상문당에서 자는데 새벽 4시 반 5시면 문을 두들겨요. 그 열어보면은 이효우 선생이 나와서 일해야 되니까 칼 갈아. 그래서 그 불만이 많았던 그런 얘기를 토로한 적이 있을 정도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집중력이 굉장히 대단했다는 것도 참 제 오랜 경험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분이었죠. 깜짝 놀랐던 게 이제 그런 거였어요. 다른 계통도 마찬가지지만 표구 계통에서는 한 분이 쉬운 얘기로 상신당을 들락거린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가게에서는 그분을 아는 분들은 그분한테 가서 왜 우리한테 일 안 주고 그분들입니까 하는 식의 얘기를 못 합니다. 그냥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게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이효우 선생이 그런 면에서는 당신의 그 선지식이랄까 좀 앞선 그 다른 표구사보다 조금 앞선 지식에 의해서 대화할 수 있는 상대자로서 굉장히 플러스 점수를 많이 받고 있었던 분이에요. 쉬운 얘기로 저 같은 경우도 표구에 관한 거라면은 제가 저걸 하지만은 뭐 미술, 음악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대화가 안 되는데 근데 우리 이효우 선생은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서도 대화를 이끌고 나가는 아주 능력이 출중하시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효우 선생 주변에는 많은 서화가들을 위시해서 서화가가 아닌 부분에 문화인들이 많이 들락거렸죠. 또 아름아름으로 연결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거를 어떤 면에 잘 관리하셨다고 그럴까? 그런 것이 그분의 장점이죠. 하나의 그 결점이랄까 얘기하는 게 그렇게 대화의 흐름을 끊고 뭐 저거 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쉬운 얘기로 10,000원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거 뭐 한 7,000원만 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끌려서 일을 해줬던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것을 끄는 사람이 손용학 씨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결점을 보완하다 보니까 조금 이효우 선생이 잃어버리면 안 될 그 손님들을 좀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우 선생이
나 이렇다 하고 뭐 대놓고 저거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호 선생 주변에는 유명인들이 많이 들락거렸고 이제 대표적인 분이 유홍준 그저 문화재 청장 대표적이죠. 유홍준 씨 같은 경우도 낙원표구사 오기 전에 이분이 인사동에 청년 시절부터 거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나름대로 표구사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끄트머리에는 낙원표구사로 기결되어 있었던 거는 대화의 그 맥이 끊임없이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이호 선생이었다는 것을 저걸 했기 때문에 이호 선생과 참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나서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은연중에 낙원표구사를 거쳐갔던 사람들의 그 자부심이랄까 뭐 이런 것이 좀 있는 부류들이 있죠. 그 제자라고 하기는 뭐라 하지만은 낙원표구사를 이제 다른 데서 배웠지만은 낙원표구사라는 데를 거쳐가면서 일을 잘하고 손님한테 깍듯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운 분들은 낙원표구사의 그 값어치를 많이 선전하고 다녔죠. 이제 그런 것이 이호 선생의 값어치를 높여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한 번은 아마 그 학생들 사이에 이호 선생이 그 묶은 그 장황지와 제 장황지를 놓고 토론을 했다는 얘기를 이제 뒤에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당시는 이호 선생께서 조금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표구의 상식선에서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저술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 한학자들과 그 양반들이 원문을 실어라, 원문 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원문 실고 나름대로 그 번역한 것과 여기 있는 한학자들이 또 번역한 것과 이렇게 절충안을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절충안을 이제 실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표구의 이해라는 책이 지금 절품이 됐어요. 없어요. 전화는 오는데 뭐 저도 책이 없고 그러니까 특이하게 뭐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호 씨가 가게를 열면서 굉장히 작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고 진가도 구분할 줄 알고 그 가격도 어느 정도 바운다리도 알고 안치조 선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표구일을 배우면서 그 안치조 선생이 하던 걸 좀 옆에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그게 저거 하면서 저거 하면은 100원 부르면 우선은 무조건 알면서도 50원 60원으로 후려치는 것부터 그런 것부터 배우고 해온 당서부터 배우셨고, 이호 씨도 그 낙원표구사를 만들어 놓고 그 표구사가 많지를 않으니까 그 당시에는 낙가마라는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거려. 아 여기도 표구사 생겼네 하고서는 따라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경상도의 그 의령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면은 등짐지는 그 종이 장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림 둘둘 말아 갖고 다니면서 낙가마라는 게 저거예요. 그냥 중개상이에요, 중개상. 그 당시는 그냥 일본 말로 그냥 낙가마에 그냥 진짜 안목 있는 낙가마들이 없거든. 그러니까 표구사로 와서 저걸 해야 되는데 표구사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가원 박사님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유명하신 한학자이신 이가원 선생님이 댁이 어디냐면 명륜동 성균관대학 서쪽 편에 있었습니다. 이가원 박사가 댁이. 그 어렸을 때는 저도 명륜동에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견지동에 이제 동양미술표구사로 오셔가지고 우리 이 선생하고 얘기하시다가 보니까 명륜동 사는 걸 알게 돼가지고 제가 좀 심부름을 좀 했었어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출근하면서 써놓은 작품을 갖고 가져가서 표구로 해서 갖다 드리고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어느 날 보니까 낙원표구사에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이가원 박사님 작품을.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거기에 옮기게 된 원인이랄까 이유가 뭐냐면 이효우 선생께서 한학을 배우시려고 다니신 데가 이가원 박사 댁이에요. 그래서 표구를 이제 맡아서 하시게 됐고 이가원 박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쭉 맡아서 하신 분이 이제 이효우 선생님이죠. 이효우라는 분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효우 선생은 어린 시절에 집안 가정행편에 그 불우했던 거를 스스럼 없이 얘기하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조금 감추려고 할 텐데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그런 걸 밝히질 않지만은 조금 깊이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불우했던 그 가정사에 대해서 가급적 그런 쪽에 대해서는 웬만한 진짜 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 그런 성격. 그 이효우 선생이 조금 깊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서는 크레물이라는 별명도 들릴 정도로 자기의 어떤 저걸 표를 안 내는 그런 식의 세월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